빌 게이츠의 스팅크 위크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문학 공부법.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1975년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다. 그리고 80년 30번째 직원으로 입사한 스티브 발머가 공격적으로 키워낸 회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세 사람이 만든 것이다. 게이츠의 청주브라운 대신을 시티뱅크의 설립자였고, 아버지는 시애틀 변호사협회 회장이었으며 어머니는 은행장이자 사교계의 명사였다. 미국 상류층 출신으로 인문학적인 분위기로 가득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게다가 무한한 사랑으로 인문고전 교수와 싱크를 독려하는 멘토. 마이크로소프트의 두뇌라 불리는 벌린 앨런의 아버지는 워싱턴 대학교 도서관의 부관장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위대한 고전을 못 읽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인문고전 독서강의이자 지역 독서 모임의 열혈 리더로 앉은 자리에서 책을 5권씩 읽어치우는 책벌레였다. 부모의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아들에게 전해졌다. 앨런은 이미 10대 시절에 칸트와 랭보에 심취했었다. 팔머는 게이츠나 앨런에 달리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 학교에서 기도서 낭독을 담당했고, 그를 유대인 학교에서 교육받게 한 점을 보면은 인문학적으로 범상치 않은 가정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런 집안 분위기는 발머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하버드 대학교가 선정한 인문고전을 열정적으로 읽었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응용소리 경제학과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인문학 위주로 수강했고,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또 미국 대학 출판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잡지 하버드 에드 버킷 발행으로 활동했다. 페이스북이 사랑한 아이네이스. 토마스 왓슨은 독서하라, 경쟁하라, 토론하라, 관찰하라, 생각하라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하우 투 싱크로 자리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리콘밸리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의 방법들을 싱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크 저커버그다. 마크 저커버그는 그리스 로마 고전을 원어로 읽고 역시 언어로 논문을 쓰는 졸업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이다. 그는 학교 재학 시절에 라틴 인문 고전의 왕인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를 원어로 읽었고, 라틴 고전 전문가들의 이 작품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페이스북을 창업한 뒤에는 톰 파커를 멘토로 두고 스스로 그의 인문학적인 지혜를 경청했다. 길라우스가 아이네이스를 통해서 추구한 영원한 로마 제국의 이상을 어떻게 페이스북에 접목할 수 있을지, 인터넷상에서 영원한 페이스북 제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기능을 새롭게 개발하고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했다. 그러다가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인문학 전공자인 크리시 후에게 중지를 구했다. 저커버그나 아이네이스를 읽고 경청하고 토론하는 것을 토대로 미국의 20대 심리학적인 관점을 관찰했고, 그들이 사회적인 교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들의 관심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아이브리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초창기의 페이스북을 미국 20대는 물론이고 전 세계 20대가 열광하는 오늘의 페이스북으로 발전시켰다. 그렇게 저커버그는 기존의 컴퓨터 문명을 개선했고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었다. 이 창조적인 개인들이 삶을 헤쳐나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사람이 외형적이면서 동시에 내향적을 실천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열린다. 어쩌면 내향성 일변도의 외향성 일변도에 이르는 전 범위를 드러내는 것이 몰려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인지 모른다. 저이어진 스펙트럼에서 양끝의 한 자락에 갇혀 삶을 집단성 아니면 개인성 어느 하나로만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는 타고난 기질이나 자라온 환경의 탓으로 두 극단성 가운데 어느 하나에 치우치기 쉬우며 세월이 흐르면 어느새 그것이 몸에 익어 활발한 어울림 아니면 쓸쓸한 고독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의 다양한 경험 영역을 축소하고 삶을 향유하는 수많은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창조성이 뛰어난 개인을 연구하면 더욱 바람직한 해결책을 얻을지 모른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외향적인 것도 무조건 내향적인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특성을 다 보여주는 듯하다. 우리에게는 고도간 천지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박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려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창조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낙오되기 십상이다. 남의 도움이 없이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휠러 못지않게 이른난 과학자 프리먼 다이슨도 자기의 연구 활동에서 이 원적인 대륙구대에 미묘한 전개를 설득력 있게 묘사한다. 자기 연구실 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다. 영역. 케럴 케커러와 IBM 야생 오리들, 토머스 제이 왓슨 이야기로 돌아가자. 토론하려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려는 것이다. 왓슨 부자는 토론을 통해서 회사의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나중에는 이를 아예 IBM의 핵심 문화로 만들었다. 이 문화는 현재 전 세계 임직원들이 사내 인터넷을 통해서 72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회사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하는 월드잼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을 어색해야 한다. 서양인의 체형에 맞춘 옷을 억지로 입는 느낌이랄까. 우리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토론은 우리 고유 문화다. 조선시대만 봐도 왕은 늘 신하들과 토론을 통해서 나란 일을 처리했다. 토론. 우리는 보통 토론이라면 논쟁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런 논쟁을 통해서 변화하거나 성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도리어 마음에 상처만 있고 다시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심지어는 다시 토론에 휘말리게 될까봐 독소조차도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봤다. 바람직한 토론은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대화 형식의 지적인 교리다. 다시 말해서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나눈 바로 그 대화 형식의 진리 탐구다. 그렇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대화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토론 참여자들이 토론 전에 약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함께 논어나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대화 원고를 나누고 이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 토론을 시작해보라. 물론 논쟁을 전제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논쟁은 토론의 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디프런트를 통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존재 철학을 정립해서 존재와 시간에 담았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의 모든 것은 인간에게 도구로 나타나는데 도구는 평소에는 인간이 의식하지 못한 채 쓰지만 사용 불능 상태가 되면 비로소 인간은 이를 의식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데거는 대표적인 산문에서 심플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보물이라고 설파했다. 이와 같은 하이데거의 철학은 미국 현대 철학의 거정이라고 불리는 휴버트 드레이퍼스를 통해 제락소 펠로 엘토 연구소의 마크 와이저에게 전수되었는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도구 철학을 기반으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처럼 인간에게 의식되지 않고 사용되는 인간 중심의 컴퓨터 기술인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창안했고 이는 이끄는 제락스 펠로 엘토 연구소의 파크 패드 개발로 현실화되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가오뚱하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뭐라고? 아이패드가 파크 패드라는 이름으로 1991년 이미 개발되었다고? 더군다나 복사기 회사인 제락스에서 개발했다고? 믿을 수 없는 걸? 하지만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미 1970년대부터 인문학자를 고용해서 고객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 기술을 개발하고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을 실천한 제락스 펠로 엘토 연구소는 인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훗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각각 윈도우와 매킨토시로 실용화한 GUI 그래픽 사용자 LAN 표준 기술인 인터넷, 마우스, 폴더, PC, 레이저, 프린터,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 유비쿼터스 컴퓨터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IBM은 왜 가장 많은 인문학 강의가 열리는 회사가 됐나? 앞에서 우리는 문명적인 의미의 싱크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제부터는 싱크를 실용하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창업자의 How to Think, IBM 토머스 왓슨은 놀라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 컴퓨터 연이야기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1946년이다. 그런데 왓슨은 이보다도 9년 빠른 1937년에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에이킨 교수에게 그의 계획을 투자하고 IBM의 공학자들을 파견해서 1944년에 하버드 마크 이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보라. 7만 5천 개가 넘는 부품을 꽂고 있는 탓에 높이와 길이가 각각 2.4m와 15m 이르는 무게가 5,000kg이 넘는 하버드 마크 아이를 보고서 싱크를 내뱉는 60대의 완슬의 모습 말이다. 아마도 그의 눈에 초기의 컴퓨터들은 인류의 새로운 미래 그 자체로 보였을 것이다. 그의 바람대로 IBM 왓슨 연구소는 하드 디스크 등등등등등등에서 상용수표에서 최초로 개발하고 아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와 인터넷 세계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현대 컴퓨터 문명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 인문학적인 경청, 토마스 왓슨이 설계한 IBM의 싱크는 독서해라, 경청해라, 토론해라, 탈레스에서 에디슨, 그리고 잡스로 이어진 핵심 철학. 루이스 설리번은 미국의 대표적인 아르누보 건축가이고 그의 제자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건축가다. 그리고 조이프 아이클러는 미국의 전설적인 부동산 개발업자. 이 세 사람은 스티브 잡스의 심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설리번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독일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세운 예술 조형학과 바우하우스 디자인 철학 심플은 못하게 됐다.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심플은 잡스에게 전해져서 애플의 디자인 철학 심플이 됐다. 참고로 잡스는 바우하우스 심플을 접하고 이를 뉴욕 현대미술관 소장할 만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도 결심했고 훗날 목표를 이뤘다. 라이트는 아름다운 유형성, 적정성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자신이 정의 내린 디자인 철학 심플이 완벽하게 구현된 이런 것을 지고 있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인정한 유일한 공식 전기 스티브 잡스에서 아이클러 주택에 대한 호감과 존경으로 인해서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서 대중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으로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과 심플 철학은 서양 문명의 전통이다.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은 서양 최초의 철학자이자 과학자 탈레스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후에 이 전통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뿌리가 되었고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근대 유럽 문명을 탄생시켰으며 현대 미국 문명의 근원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중고 과학 교과서의 주인공들과 인공지능 및 컴퓨터 탄생의 주역들의 사실은 인문학자 역성을 이야기할 때 충분히 밝혔으므로 이만 생략하겠다. 심플 철학 또한 탈레스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만물의 원리를 설명할 때 심플의 원리를 충실히 따랐다. 다양한 사회적인 사건에서 청소년이 겪는 경험의 변화, 사회적 사건의 다른 특성들과 비교할 때 우정은 가깝게는 가장 정서적인 보상이 큰 상황을 제공하고 멀게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가져다준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은 우정을 지키는 데 불리한적으로 작용한다. 전통사회로서 개인은 어릴 때 사귄 친구들과 일평생 만날 기회가 많다. 그러나 미국처럼 땅이 넓고 사회적인 동의도 큰 사회에서 이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중학교 친구와 고등학교 친구가 다르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또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적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정근을 갈 때도 많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사귐이 일시적이고 비상적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정서적 위기를 맞이한 성인들이 자주 토로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참된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와 삶의 질,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들고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가를 생각할 때 10중 8구 우리는 타인을 올릴 것이다. 연인이나 배우자는 나의 감정을 붕 띄워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짜증과 울증감을 주기도 한다. 아이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골칫거리다. 상사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남들과의 교제다. 몰입 경험을 하다가 다음 순간에 이런 것들 비일비재한 일이다. 행복지수가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나는 싱크하는 너와
싱크는 우리로 확장해야 한다. 싱크는 인류를 발전시킨다. 시그코미 천재들은 하우트 싱크. 우리나라 인문학 열풍이 불게 된 바탕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다. 아니, 애플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서 탄생했다. 애플의 디자인 철학은 심플이다. 하이데거를 모르고 잡스가 애플을 알 수가 없다. 폰트 트렌타즈 마을의 대과적과 몰입활동의 분포 양상. 조붕호 주시. 직장 일에서 도저히 흥미를 못 느끼겠다면 예가 시간만이라도 몰입할 경우는 참다운 길을 찾아 나서는 데서 출구를 찾을 수가 있다. 두뇌가 맛볼 수 있는 가장 중독성 강한 마약은 일반적인 독서 방법과 완전히 다르게 읽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이 방법대로 하면 인문고전만큼은 어떻게든 읽게 됩니다. 둘째, 어렵고 방대한 인문고전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인문고전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화나 인문고전의 내용을 쉽게 풀어 쓴 책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인문학에서 나온다.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공부하는 인문학이 아니라 철학자들처럼 생각하는 인문학에서 나온다.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사회 탐락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시시한 인문학이 아니라 문명과 사회의 장벽에서 고개를 얽은 사람들을 전세로 거듭나게 하는 강한 인문학에서 나온다. 유대인은 인문학과 일의 결합을 통해서 최고, 경영, 교육, 정리를 하다. 경제는 경세 재민의 준말이다. 이는 세상을 잘 다스려서 생활이 건강한 백성을 구한다는 것이다. 지금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 인문학을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라. 지금 경제적으로 자립한 자,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재물을 쓰라. 경제는 인문학이다.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How to Think, 세상에 없던 혁신을 만든 천재들의 생각 시스템에 접속하라. 몇 세기에 걸쳐서 진행된 세력의 시기에 로마 제국의 시민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동원한 책략을 사람들은 흔히 빵과 원형 경기장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지배계급은 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이런 정책이 의식적으로 도입되지는 않겠지만 그 효과는 상당했던 것 같다. 여가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공동체의 붕괴를 모면하려는 현상은 로마 제국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서양 최초의 역사가인 그리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터에서 소아시아의 리디아 왕인 아티스가 잇따른 형님들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백성의 관심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미 30년 전에 국기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국기. 기근에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한 전략은 하루 종일 경기에 몰두하게 해서 식욕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먹을 것은 시합이 없는 그 다음 날에야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18년을 끌었다. 배가 고플 텐데. 직장인에서 목수로 변신한 사람은 창조적 적응의 본보기로 꼽을 만하다. 그런 사람들은 최대한 몰입 경험을 할 수 있는 생산활동이나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 이들은 알코올 의존증에 걸린다거나 오랜 시간을 여가에 쏟는 삶을 도피로 만들어드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지긋지긋한 업무와 판에 박힌 오력 사이를 다람쥐처럼 오가는 생활에 적응하며 산다. 몰입 경험이 노동의 영역에서 점점 여가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흥미로운 현상은 밀라노 야가의 안토넬라 델레 파베와 파우스토 마시미니가 알프스의 한 마을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폰트 트렌타즈라는 산촌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46명의 사람들과 일일이 면담했다. 그곳 사람들은 집집마다 TV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축, 과수, 재배의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같이 했다. 돈을 다루는 최고의 학문, 경제학을 공부하는 법. 아까 서양 인문학이 돈을 다루는 최고의 학문인 경제학을 탄생시켰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경제학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경제학 고전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책을 치열하게 읽고 사색하는 이 최고겠죠. 리딩으로 리딩하라는 말씀 깨달음이 올 때까지요. 네. 그런데 그건 경제학 고전의 저자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율곡 이익아선
경목여결의 이치 장을 펼치면은 고급 서진은 세종대왕처럼 하는 일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평천하가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평천하야말로 인문학이 추구하는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문학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혁명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긴 대화가 오간 후 우리의 대화 주제는 뒤에 나올 이야기로 흘러갔다. 위대한